그때 어디고 저기 가오성. 예, 가오성 가가지고 됐어요. 워낙 그 시간이 없는 바람에 그냥 후닥닥 그냥 이렇게 그냥 총하게 넘어갔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예.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우리가 그 가려고 하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한국 차공간은 어때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큰 목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더군다나 현대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그 차실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뿌리가 있는 법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차실이 어땠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시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통이 단절됐다 하는 게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최소한 구한 말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차실이라고 명칭이 붙은 그런 그 공간이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되기 이전부터. 그게 뭐 물론 임진왜란 이전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 있어가지고 차실이다 라는 명칭이 붙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나라는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그럼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차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모르고 마셨거나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그게 배어 들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공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체화되지 않았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저는 그게 이제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체화되었을 것이다. 그 사례는 어디가 있냐면 중국의 사례가 그래요. 사실은 차문화 내지는 차라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체계화가 됐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는 밀도가 높으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남부지방에서 난 걸 수입해서 먹었을 텐데, 이제 최초의 그 차경진이라고 하는 그 유구의 차경을 보더라도 이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연구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최근에 와가지고 중국의, 최근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차실이라고 있었느냐? 그거 없습니다. 중국도 차실이 따로 없어요. 비슷한 방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의 전례가 제일 늦었던 나라거든요. 차 전례가. 일본은 그 에이사이 선사가 이렇게 전파한 걸로 되어 있고, 그게 대충 뭐 이게 고려 말 그 정도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세기 내지는 12세기 그 정도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차가 전파가 됐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 최고로 차의 전파가 늦은 이게 그 일본에서만이 차실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차문화의 종주국이 일본이다. 남아있는 건 일본밖에 없다 보니까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이걸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 차문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도 없어. 흔적이 공간적으로. 한국도 없어. 일본만 남아있군.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후자가 가깝다. 이미 우리나라나 중국은 그 차문화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녹아 들어가지고, 이게 그 특별한 어떤, 우리가 밥 먹는데 특별한 뭐 이렇게 어떤 그 기술이 필요 없듯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왜 있는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게 체계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새로워지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거를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다반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반사라는 것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듯이 하는 거 흔한 일. 그게 뭐 포팅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다반사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특별한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차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향수 같은 것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건축 쪽에서 중국의 차공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본의 차공간 흉내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대에 있어서. 현대 중국에 가가지고 야 너는 어느 나라 차 그 공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가면은 그게 나라 일본에 있는 걸 흉내 내가지고 만들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어디 가가지고 야 이게 우리나라의 차 공간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흔히 그냥 일본하고 비슷한 결론으로 가고 맙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차 공간은 어땠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저는 건축 전공자니까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보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더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오리지널은 어땠을까?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게 나왔을까? 등등 이런 쭉 이제 일본이 나왔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는 흔적은 없지만은 일본 거를 이거를 추적해 보면은 우리나라 공간에 어떤 그 차문화의 씨앗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못 찾는단 말이죠. 왜 못 찾느냐? 너무나 우리가 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뻔히 있는데도. 마치 이거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그 도자기의 그 미학, 우리나라 그 도자기의 미학, 그 분청이나 백자나 이런 거, 그 미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그 도자기가 정말 예술적이야라고 내놔가지고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도자기가 유명해진 것은 순전히 일본 사람들의 어떤 공로가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일제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컬렉션을 통해 가지고 서양에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의 이제 그 미감에 맞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골동품상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도자기들 예술성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때 가서야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사발이 좋은 건데 보물이었는데 이게 보물이었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워낙 우리가 흔히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고 야, 네 손에 있는 그 도자기가 너무 멋져. 그거 놔줘.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멋있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보물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안 줘.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든 그게 워낙 우리의 그 삶에 따라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뭐 막사발이었겠습니까만은 그냥 막 쓰는 그냥 그릇이었겠죠. 그 중에 예쁜 게 그릇이 있었을 것이고 이랬을 텐데 일본 사람들의 미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감하고는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눈에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좋아 보였던 기준이 굉장히 이게 그 하나의 그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불교입니다. 불교. 예. 그것도 선불교. 선불교의 미감으로 이걸 쳐다보게 되니까 야 우리 손으로는 백날 만들어봐야 어떤 그 선불교의 어떤 미학을 표현이 안 됐었는데 옆에 있는 조선에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 자체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청사기 내지는 백자 이런 거였습니다. 뭐 흔히 고려청자는 화려한 청자니까 그거는 고급품이니까 빼놓더라도 특히나 그 백자도 사실은 고급품이죠. 근데 분청사기가 이렇게 떠버리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사람들의 그 공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분청사기가 우리 한국 미에 한국 도자기의 아주 정수다 이렇게 또 우리가 규정을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버리면은 어떻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생활 속에서 차 철학 내지는 차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차 공간을 만들어낸 나라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골라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안목을 빌려서 우리나라 건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차 문화에 관련된 공간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요소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현대에 와서도 그런 멋진 차실 공간을 우리가 그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어떤 그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철학의 진수를 우리가 공간 속에 녹여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뭐 어떻든 뭐 교재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지난번 했던 거를 제가 조금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종의 DNA도 하는 비슷하죠. 전 세계 인종 중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족 있지 않습니까? 말을 보면은 이게 어족 따라 가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어순도 다르고 굉장히 민족이 다릅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거의 뭐 같은 그 인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집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집. 아주 원론적으로 여기는 뭐 전공자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흔히 쓰면은 집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래야지 그러고서 쓰는데, 야, 집이 특별할 게 뭐 있어? 이래 싶은데, 우리가 외국에 한번 딱 가보면 말이죠. 특히 주택에 가보면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나라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엄청 잘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다른 거는 그냥 추론을 하면은 추론이 좀 됩니다. 근데 집은, 뭐 일반 가게 같은 거는 가보면 뻔하죠. 뭐 카운터가 있고 손님 뭐 홀이 있고 그런데, 주택 같은 걸 가보면 말이죠.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정말 외국의 오리지널 그 살림집에 가보면은 이 방은 뭐 하는 방인지, 요거는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이거는 어느 때 이거 그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인종이 가깝다 보니까 이게 그 집 구조도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일본의 그 주택 건축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공간하고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가지고 솔직히 일본이란 나라 사람들의 그 구성원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뭐 많겠죠. 대부분이겠죠. 뭐 박해를 받아서 동화를 갔든, 뭐 배하고 가서 동화를 갔든, 정복하러 갔든, 지배하러 갔든, 우리나라 인종이 시차를 두고 많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원주민이라는 것들은 아마도 그 앞에 온 도레인이겠죠. 예, 그 다음에 온 정복자는 그 뒤에 온 도레인이고, 예, 요새는 또 이제 뭐 비자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점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충 혼슈, 중국, 이남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갔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디 뭐 배가 큰 게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하게 대마도를 해가지고, 그죠? 후쿠오카를 해가지고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슈로 넘어갔겠죠. 자, 그래서 집을 보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집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주도가 이쪽 있고, 그죠? 여기가 대마도가 이쪽 있고, 여기가 큐슈가 이렇게 있고, 큐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시코쿠 있고, 그죠? 북해도 이거는 사실 옛날에는 일본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대충 이렇게 그냥 그런 놉시다. 뭐 당연하게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구 밀도가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유물 같은 것도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이래 갔겠죠. 땅이 이제 좁으니까. 이거 구주 아니에요, 구주, 그죠? 구주니까 9개 이제 그 나라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나라라는 게 조그마한 이제 이런 국가가 단위가 되겠죠. 여기 가가지고 여기 이제 야마구치 이쪽, 그죠? 요 야마토 아닙니까? 야마토 편이야, 그죠? 여기 이제 교토 뭐 오사카 뭐 있었고,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에도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일본 고대사 그 중세사까지는 여기가 무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도쿠가와 시도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가 관사에 아니에요? 관사이죠. 관서. 여기가 주로 이제 옛날에 일본의 주 역사가 이제 있었죠. 지금도 여기는 인구 밀도도 들어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동해 한류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난류는 이쪽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옛날 고구려 지방 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신라 백제 가야가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선조는 가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뭐 저는 역사 전공자는 아니니까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우리나라의 건축 원형,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건축, 우리나라의 한북형 북부형 그 주택의 유형이 너무나 비슷하게 이만큼이 똑같더라. 네, 너무 똑같더라. 이거는 뭐 비슷하다가 아니라 똑같답니다. 온도만 빼버리면. 그러면은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아는 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있고, 야 이게 왜 가까운 건 이쪽인데 왜 이쪽 지방의 그 남부 중부하고 남부는 평면형이 다르거든요. 북부하고 이거하고는 유사성이 왜 없고 요거하고 이렇게 유사성이 있을까? 공간의 싱크로율이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수수께끼가 되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평면형들은 아마도 이쪽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평면형들은 요 중국의 이쪽하고도 틀려요. 요거하고도 틀리고 요거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그 상관성이 전혀 없고, 이게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만주 쪽이죠. 만주. 네, 만주 쪽. 우리나라 북부 쪽. 여기는 뭐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의 수도가 하얼빈이거든요. 하얼빈이 고조선의 수도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기가 우리나라 역사의 주무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한때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형식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다가 이게 날이 이제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남방 쪽에 있는 그 평면이 유입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방 쪽에 그 유입된 것을 보니까 편하거든요. 시원하거든요. 겨울에 추운 것보다 여름에 시원한 게 더 중요해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평면형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북부형하고 중남부형하고의 그 평면 유형의 차이는 이거는 발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 일종의 이게 도약 내지는 단청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돼. 그 이야기 조금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북부형의 특히 그 한경도 쪽에, 왜냐면 요거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주 쪽은. 그러다 보니까 만주 쪽이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기 초기에 연구한 거 보면은 조선의 북부형, 중부형, 남부형을 나누는 그 연구 결과가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도 38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연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경도형이라는 것이 만주를 포함한 거라고 사실은 봐요. 어떻든 이 추운 지역에 평면형이 이렇게 갔으니 아마도 이 당시에 여기가 인구가 많았을 것이고, 이렇게 이 형이 이렇게 갔거나, 근데 희한한 건 여기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이제 그 한경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요런 요 한류를 타고 요렇게 이제 한류가 흐른다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어딘가 뭐 이제 그 고구려 신사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고구려 사람들이 아마도 요 한류를 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건축 쪽이 아니라 그냥 역사 쪽에서 이제 한 거니까. 여기는 희한하게 요 어디에 해안가에 고구려 신사가 있어요. 고구려 신사.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로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떻든 한때는 고구려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했을 것이고, 한때는 신라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했을 것이고, 한때는 또 백제 사람들, 한때는 또 이제 그 가야 사람들이 정착을 했겠죠. 중요한 건 375년에 가야 쪽에서 가야 쪽에 그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복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설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거는 뭐 공간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근데 자,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깔고, 그러면 옛날에 일본 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저페니스 인디안이 있는 겁니다. 저페니스 인디안. 예,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당시만 해도 권력이 중앙 집권화된 권력 체계가 있었고 일본은 권력 체계 자체가 없었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요만큼 냈다 해도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야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 큐슈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건축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이게 장소가 달라지니까. 자, 우리가 흔히 우리 지역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남부 지역에는 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앉혀 있으면은 여기 아래채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뭐 창고 같은 거 있고, 뭐 있고. 이래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이런 집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래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든가, 그죠? 막 이렇게 들어가든가, 없을 때도 있고. 아무튼 네 채가 모여가지고 미형자를 이루면서 이런 그 마당을 형성하고, 요 마당이 굉장히 중시됐었죠. 이게 남부형입니다, 사실 남부형. 중부형은 조금 추우니까 이게 붙어요. 이게 붙어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집이 이제 주로 아주 그냥 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집이 되겠죠. 중부형 추우니까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북부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형이에요. 전자형 이렇게. 자, 요거하고는 연결될 수 없는 공간적인 비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직관이죠, 정직관, 그죠? 여기에 이제 안방이 있고, 요 대충 마루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도 안방이 있고, 뭐 대충 마루가 있다 칩시다. 요거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도약이지 진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이해가 가죠. 야, 이렇게 바람 술술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되겠네 하다가 좀 추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그냥 집을 좀 붙이지. 그래, 그러면 보온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하고는 건축 공간론적으로 봐가지고는 완전히 이거는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헛집이에요, 헛집. 한마디로 집이 이렇게 한 채에 우리 초가 잠깐 그러잖아요. 대청, 방, 뭐 부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줄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집이 모자라. 그러면은 옆으로 무한정 길어지니까 앞에다 이렇게 뭐 집을 짓든가 옆에다 짓든가 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어떠냐면은 워낙 추운 지역에 있던 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등을 맞대고 있으면 보온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떼면은 부뚜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연기가 올라갈 거고, 그죠? 이거는 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초가 상간을 지었어요. 방이 더 필요하면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그죠? 이거는 또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옆으로 나가자니 너무 길어. 에라 모르겠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요거는 하나의 공간에서 확장돼서 나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건물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건물 방이. 근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은 그대로예요. 건물 크기는. 건물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발전해가 저리 가기는 이게 사고 체계상 이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화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부형이고 이게 중부형, 남부형, 중부형이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연결성이 있으나 요거랑은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발전의 그 과정을 봐버리면 그래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에 넘어갔던 그 행위라고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어떤 그 남부지방 남방 중국 남부나 뭐 이렇게 동남아 이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든 그 조선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계속 보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일본 건축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휴전선이 여러 개 꺼져 있어가지고 그죠? 못 가보잖아요. 여기 연구가 안 돼. 요거는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만 사고를 놓쳐버리는 지금 실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강원도에 가보면은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것도 자꾸 없어지겠죠. 강원도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자형이라고 그래요. 전자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공간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건물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흔히 보통 사람 집이 뻔하죠. 땅이 요만하다 칩시다. 여기 입구가 있으면은 이런 집은 건물이 가운데 앉히겠죠. 건물을 그죠? 건물을 가운데 앉혀가지고 건물이 더 필요하면 요만큼 더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햇빛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까요? 요거는 이게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자 아무튼 요게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제 그 발전을 하면은 미음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모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건축은 이게 하나의 완전하게 이제 건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이 하나의 단위를 원이라 해요. 원. 우리나라 건축의 예가 아니고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원을 만들어가지고 사합원 주택이라고 합니다. 사합원.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렇게 그냥 건물이 한 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고. 자 아무튼 중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이거는 원을 형성하면서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하고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건물이 발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중심이 되겠죠, 마당이. 요거는 요 건물 여기 건물이 중심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일본 내지는 우리나라 북부 건축은 건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발전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건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건축 같은 경우에는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이것과 공간적인 사고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돼 나가는 주택하고 건물 방이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일본 건축 우리가 가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헷갈려 버리죠. 이 건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는 전혀 이제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일본 건축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일본 영화 보면 일본은 골마루가 이렇게 쭉 길지 않습니까? 골마루가 쭉 긴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방이 자꾸 늘어나니까 골마루가 쭉 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건축은 어떻게 되죠? 골마루 긴 게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당이 여기 이제 또 생기는 거죠.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흔히 집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6마당 12대문 이런 말을 하죠. 6마당 12대문 그죠? 6마당이 뭐죠? 문간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그 다음에 앞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 6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우리나라 건물은 마당이 위주가 돼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그 형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커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커지더라도 건물이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막 이런 식으로 건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이조성 아시죠? 교토에 이조성 보면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런 큰 하나의 건물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물 크기는 그대로지만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런 특성이 공간적인 특성이 있고, 일본은 뭐냐면 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방이 이렇게 한 개 있던 것이 두 개 있는 것이 한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붕이 엄청 커지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일본 집은 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건물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죠? 이 지붕을 덮으려면 똑같은 경사가 있어도 이렇게 높은.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은 지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하고 또 다른 어떤 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아주 퇴보가 돼버렸어요. 건물이 커져야 이게 구조 기술이 발전을 할 텐데, 예, 만들기도 어렵고 하니까 에라공학 옛날 거 그대로 따라가고 집을 여러 채 짓지 이렇게 된 거고, 일본 사람들은 큰 지붕 하나 안에 막 방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구조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목구조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몇천 년에 쓰던 그 공법 있죠. 그 지붕 안에다 흙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는 흙을 쓰는 그런 그 지붕 공법을 아직까지도 한옥이라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쓰고 있지만,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아니죠. 구조적으로는 너무나 원시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흙 안 씁니다. 몇백 년 전부터 지붕에 흙 없어요. 그러니까 경량으로 이렇게 경량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인체는 흙이 들어가야 좋을 거 아닌가? 예? 인체적으로는 흙이 들어가야 좋은 왜 좋은데? 그 흙에서 나는 에너지 같은 그- 거 받을 수 그 있으니까. 지붕 위에 흙 올리려면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힘들겠죠.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이거를 우리가 뭐 저 고약 발음이가 좋더라 이럴 정도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집 짓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이게 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무거운 그 진흙을 올려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참 무식한 방법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또 이제 지진이 많고 하니까 무거운 게 더 무너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일본은 옛날부터 그 서양 문물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죠. 동남아만 가더라도 우리 그 지붕에 흙 안 씁니다. 흙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도 이미 옛날에 그 쓰다가 고대 방법이 돼가지고 다 태화제가 없어졌어요. 동남아 베트남 가보면은 이렇게 지붕 치다 보면 기와만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베트남 가셔가지고 보셨죠? 기와만 밑에서 봐도 기와가 이렇게 보이지. 흙 안 쓰잖아요. 그리 해서 빗물 다 피하거든요. 왜 흙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한통을 올리니까 예.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 예. 거기더라고. 예.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거는 그 흙이 들어가서 물론 단열 그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목조 건물이라는 거는 기둥 빼놓고는 다 그냥 벽이 그냥 없잖아요. 서양 건물처럼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고, 기둥이라는 거는 점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창호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공기로 이미 다 뭐 이게 그 돼버리니까 그게 보온 효과를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북부지방처럼 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 흙을 이겨가지고 올려야 그 기와를 붙이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와를 붙인 거죠. 그 뒤 아이들을 써가지고 서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안 미끄러지게 그런 걸 만들면은 이게 그 흙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발전이 안 됐지 뭐. 예? 그렇게 발전이 안 되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지금은 하지 옛날에는. 지금도 한옥을 지으면은 다 흙올립니다. 흙 지금 21세기 지금도 올리죠. 흙올립니다. 한옥을 엄청 예. 사람들이 좋아하게 자꾸 좋아하잖아요. 저 옛날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건축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법 이제 가구 공법으로 가가지고는 정말 무식한 방법이다. 뭐 이 말씀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옛날에 없어져 버렸고, 중국도 없어졌고, 우리나라만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만. 동남아도 아예 없어. 그럼 그렇게 좋은 거 보면 다른 나라 왜 안 쓰는데? 그죠? 황토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황토가 좋아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부정 안 하겠습니다. 황토가 좋으니까. 근데 나는 황토가 좋으면 벽을 황토로 하겠죠. 만들겠죠.
그렇잖아요. 지붕에 항토하는 게 지붕에 내한테 뭐 가깝겠습니까? 벽을 갖다가 항토를 하는 게 내한테 가깝겠습니까? 당연하게 벽도 쓰고 뭐 했겠죠. 자, 근데 그거는 이거는 전공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원시적인 그런 그 공법이었다. 우리나라만 지금 현대도 우리나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현재도 어쩌다 그러니까 그랬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집은 이렇게 지붕이 암하게 커져가지고 일본에 가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죠. 굉장하죠.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이 일본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일본의 그 동대사라든지 그 교토에 가면 서본원사 이런 거 혼노지 이런 거 가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구조적으로 제일 큰 건물이 뭐냐면은 경회로입니다. 경회로. 예, 예. 경회로 몇 배가 돼. 어. 일본에 가보면은 몇 배가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게 그 흙을 많이 올려버리면 그 어떻게 짓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하고의 그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전파됐을 거라고 보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렸다. 그죠? 이렇게 특히나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일본은 건물 중심의 공간이 되고 한국은 마당 중심의 공간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 다른 나라 건물이 되어버렸다.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진도를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자, 일본 집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큰 집을 한번 양반집 같은 거 큰 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양반집은 제가 이제 그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그 뿌리에 있는 운조로예요. 운조로.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건물입니다.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게 마당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오늘 그 강의에서 주 내용인 그 일본의 차실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서 그 오모테 생께의 집이에요. 우리나라 건물하고 그냥 크게 딱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마당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마당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방에 안방 여기서 어떤 방에 가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미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일본 집은 어떠냐 하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필요한 만큼 큰 집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이건 통로예요. 통로. 물론 뭐 여기에 뭐 통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방에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 방에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죠? 여기가 이제 사랑채면은 여기 가려면 여기에 중간에 뭐 부엌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가든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랑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랑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안채로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에 가려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가지고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 앞마당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대문이 많이. 예.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까 건물이 크시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마디로 일본 집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방에 가고 싶으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음자를 마당이 주다 보니까 이 방에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당 들어가지고 이 마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그러면은 이 외부 공간은 일본에서는 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통로. 우리나라는 이런 마당이 통로 겸 어떤 그 거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모테센케 요 건물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 건물이 크게 앉아 있죠. 예. 건물이 크게 앉아 있고 주변이 전부 다 통로예요. 주변이 전부 다 통로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한 발짝만 더 나갈 예정이에요. 한 발짝만.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 차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차실이라는 걸 만들었어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내놓는 게 사실은 요거보다는 그 다이안 차실 있죠. 그 다이안 조그만한 그 다이안 차실, 그게 일본의 초암 차실의 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오모테센케는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센리교의 그 시다라는 아들이 서희가 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은 없고 새로 들인 부인의 자식이 서희가 있었는데 그 서희가 이제 그 서희 밑에 있는 아니죠, 그 새로 들인 부인의 아들, 시다라는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을 서인가 받는가 이래가지고 손자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또 그쪽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다라는 자손 서희가 이제 각기 이제 분파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 삼천가라 불리는 그 세 개의 가문을 형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장자가 오모테센케, 그다음에 이남이 이손이 이제 그 우라센케, 삼손이 무자노 코지센케 뭐 이래가지고 어떻든 삼천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 그림은 마지 오모테센케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차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실이랑 우리나라의 차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실 등장 안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깊게 뭐 들어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죠. 요 그림을 착 보면 느끼는 거 있죠? 뭘까요? 정원이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원래 일본집 같으면은 이런 정원이 요 오른쪽 아래 기퉁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로가 돼야 되죠. 통로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그 멋지게 꾸며놓은 정원이라는 거는 별도로 이 사람들이 앞쪽에 크게 만들거나 이래야지 이 집의 통로, 여기 오른쪽 아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요걸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드디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멋지던데 정말.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엄청 멋지고 그 예, 차신 예, 저 한쪽에 쫙 예, 기둥이 나오고. 오모테센케 직접 가보셨어요? 네. 잘하셨네. 저는 직접 안 가봤습니다. 저는 도면 가지고 스터디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통로가 되어 있고, 그죠? 나머지 북쪽에 한번 보시면은 다 통로잖아요, 통로, 그죠? 그 오른쪽 아래만 이게 왜 그 동남쪽 요 부분만 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정원을 만들어 놨을까, 그죠?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실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샌리큐가 만든 창작품들 중에서 차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정원이 필요한가 보다 하는 결론이 나오죠.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의 운조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운조루를 비교를 해보면 이 자체가 이거는 뭐 정원은 아니 마당이죠, 그죠? 여기에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이 동선하고 그 다음에 요 앞 페이지에 여기에 정원, 요 정원을 확대한 게 맨 처음에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요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지구째로 들어와가지고 중문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아니고, 그
그 다음에 들어가면 중로지가 있어가지고 내견문에서 하면 나뉘고 그 다음에 내로지가 있고 불심함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스토리는 일본 마당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마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통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어져 있어가지고 통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건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되나요? 건물 자체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영역이 나뉘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요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게 이 오메테센케 건물의 그 외곽에 있는 통로 중에 설치한 게 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단계가 안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계를 일부러 나눴어요. 중문, 그죠? 이렇게 외로지 영역, 중로지 영역, 그 다음에 내로지. 이게 3단계로 나누면서 거기에 정원의 수법으로 담장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조그마한 구멍도 만들고 해가지고 영역을, 단계를 그 3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죠? 이게 창작이죠. 예, 원래 그냥 통로로 이렇게 걸어가야 될 이 공간을 여기에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불심함에 이르르게 하였다. 아, 요거가 되겠죠. 크게 봐가지고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다시 이제 운주로를 봐버리면은 맨 바깥에 그 문간마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마당, 그 다음에 뒷마당, 앞마당, 행랑마당 이렇게 거치게 이렇게 뺑뺑 돌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안채의 그 어떤 방을 가려면은 그죠? 이게 미로를 몇 단계를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그죠? 대문을 넘는다 이 뜻이 아니라 몇 단계에 구분되어 있는 영역을 거쳐서 접근한다라는 그 이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 초암차실의 요 그 이제 로지, 요 정원을 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오모테센케 여기에서 결론은 불심함이라는 요 조그마한 차실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이 불심함의 공간에 이르기 위한 단계를 억지로 하면 표현이 좀 커지게 하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없는 영역을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그죠? 최고 마지막에는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죠? 거기 조그마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게 했다. 여기까지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도 요 운주로의 안방에서 차를 마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사랑채에서 마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문마당, 사랑마당 거쳐서 사랑채에 들어오겠죠. 그죠? 이미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가 우리나라는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그런 차실을 하나 만들려 하니까 이런 장치들이 필요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해도 되네. 네, 이까지 결론이 나왔죠. 그죠? 예.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실이 없다는 걱정하니 아직도. 자,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거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름답다. 이거 왜 아름다운데? 오모테센케가 왜 아름다운데? 정원이 너무 예. 좋고. 아, 그거는 조경하는 사람들의 객관 얘기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거쳐서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안쪽에 가니까. 그렇죠.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차 한 잔 마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저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 차 한 잔을 마시려고 이렇게 이제 구경한 거는 좋은데 여기 와서 기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앉아서 이게 많은 짓인 거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을 자꾸 이제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런 정신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싶고 그런 것 좀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